대한민국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몇 년 통용되고 됐죠, 있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우리나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네. 왜 자꾸 헬조선이냐? 오늘 원인을 분석하고요. 네.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헬조선 전문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나러 갈까요? 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정영 씨도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네. 중앙대학교 도거동문학과 김누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네. 그 어떠한 자료도 원고도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쭉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수준은 좀 많이 낮춰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생 수준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헬조선이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왜 헬조선이에요? 예, 지옥이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네. 예, 두 번째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죠. 예, 이게 시대에 맞는 지옥도 아니고 아주 시대착오적인 지옥이에요. 네. 지옥인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잘못된 정치에 있고요. 시대착오적인 조선인 이유는 6.8 혁명의 부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인 거는 확실한데 이런 얘기가 왜 공론화 안 되는지를 그렇죠. 저는 알고 싶네요. 갑자기. 그래서 네.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네. 제가 기꺼이 온 이유도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온 것이고요. 제가 아까 그 김영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인데요. 그분의 말씀이 참 훌륭한 말씀이다. 지금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하셨다고 했죠. 아까 네. 말씀드렸죠. 정말 이상한 나라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정말 훌륭한 민주국가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이 된 거예요. 네. 자살률, 노동시간, 불평등, 산업재해 이거 말고도 수많은 지표를 댈 수 있어요. 오늘 밤샐 수 있어요. 이 얘기만 가지고도. 이제 그만할게요. 그 얘기는. 네, 그 너무 어두운 슬퍼지니까. 측면, 너무 슬프니까. 슬퍼. 네. 네. 왜 이런 게 됐느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묻고 싶어요. 이 이상한 현상의 원인, 이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예.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여쭐게요. 뭐 여러 가지가 그 있겠죠. 하나씩 대보죠. 네, 한번 대보세요. 그럼 저 그냥 아무거나 무식하니까 네, 그냥 네, 던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너무 오른쪽에 가 있는 것 같아. 예. 그 원인입니다. 네, 너무 오른쪽에 가 있어. 예. 나는 기업 그러니까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넘어서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두 분이 다 중학생 생- 수준의 네. 이야기를 다행이다. 하라고 해놓고 두 분은 굉장히 대학생 수준의 분석을 그렇습니까? 하신 것 같아요. 대학생 올라갔습니까 저희? 나는 욕먹을 줄 알았는데. 예, 다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네. 저런 정당 말하자면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자면은 독재 군사정권의 계승정당이죠. 네. 그런 정당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희한한 현상이죠. 사실은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정영진 씨. 네, 정영진 선생님 말씀대로 한국에서는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넘어섰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100% 동의하고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글을 여러 번 썼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정확히 보면 네. 군사 독재에서 민주화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군사 독재에서 자본 독재로 이행한 사회예요. 그 과정에서 소위 민주화라는 형식이 네. 한국 사회를 덮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아주 본질적인 한국 사회를 왜곡시킨 요인이에요. 네. 근데 그런 본질적인 요인을 지금 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형이 더 잘 맞췄나 봐. 나도 약간 좀 감싸는 주시는데 모든 건 다 형한테 지금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기하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많이 보질 와, 못했어요. 조영진. 그렇죠. 와.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제 그 말씀과 함께 그걸 이제 포괄하는 네네. 그런 왜 헬조선이 됐는가, 왜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됐는가, 에? 우리가 이룬 이 엄청난 성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가 네. 이거잖아요. 네. 예. 그것의 원인을 저는 여의도를 보면 안다고 생각해요. 여의도요? 그렇죠.
여의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국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여의도 네. 국회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을 강제력, 구속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의도에서 만들어지는 법들이에요. 네. 그 법들이 제대로 된 법들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지는 않죠. 그럼 제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예, 왜 지금- 정용진만 칭찬합니까? 아니, 그래서 예, 그게 연결돼 있는 아, 거죠. 연결돼 사실은. 있습니까? 예, 연결돼 네. 있는 거죠. 여의도에 지금 300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는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네. 한국 사회가 왜 지옥이 됐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어. 그리고 그 얘기는 바로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네. 거의 일치해요. 어. 그 말씀 뭐냐 하면 여의도에 300분이 지금 앉아 있죠. 네. 이분들 중에 295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자유시장 경제. 프리 마켓 이코노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그런 생명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말이 경쟁력이에요. 네. 한국 사회는 온통 하는 말이 경쟁력, 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99%가 거기 앉아 있는 자들이 이런 논리를 가진 자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 존엄성, 사회적 정의 이런 걸 말하는 정치가 본 적이 있어요? 정치의 목적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기업 경쟁력 높이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 경쟁력은 기업인들이 알아서 해요. 가만히 놔둬도 가만히 되는 거죠? 놔둬도 열심히 해요, 자기들이. 네. 정치인들이 왜 그 걱정을 해요? 아. 기업이 잡아먹는, 인간을 잡아먹는 그 행위를 규제해야 막아내고 되는구나. 규제하고 그게 인간 정치인데.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게 정치인의 일이지. 정치인들이 왜 기업의 이해를 앞장서서 보호해요? 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독일과 비교하면 쉽죠. 독일의 요 전회기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의회 이전 회기 네. 베를린에 있죠. 이 베를린에 633명이 앉아 있어요. 그 중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의원이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아, 우리는 한 9%라고 하셨고요. 295명이니까. 네. 저는 50 던져 보겠습니다. 50%. 네. 50%명 좀 네. 넘겠네요. 자유시장 예. 경제. 그보다는 아마 낮을 거야, 근데요. 나는 좀 높게 갈게. 70%. 70%, 아이. 70%. 저 40%로 다시 바꿉니다. 아, 그래요? 네. 40%면 네. 46, 24, 한 260명. 음. 네, 그렇게 보시는데요. 정답은 제로예요. 제로요? 없습니다. 독일에선 요 지난 회기에는 한 네.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네. 요번 회기 네. 지금 현재 회기엔 들어갔어요. 10% 정도. 독일도 좀 기형적이네요. 기형적이라기보다는 그게 세계적인 표준이에요. 대부분. 표준이에요?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 지지하는 사람이요. 예, 독일의 경우는 대체로 5 내지 10% 사이예요. 그런데 제가 요 전회기에는 제로라 그랬죠. 네.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이겠어요? 정당의 이름이 뭐 앞에 자유가 자유당. 아, 네, 자유가 그렇죠. 없구나. 앞에 자유당 네. 혹은 자유민주당. 네. 맞아요. 네. 그런 이름 붙은 게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킨다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자유, 아, 시장의 기업.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대부분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인간과 같이 갈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아니 나머지 그렇기 때문에 당들은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뭘 그러면 주장합니까? 예, 제가 그럼 나머지 당을 네. 조금 설명해 와, 드릴게요. 이거 충격인데. 첫 번째는 보수당이 있죠. 네. 지금 우리가 늘 TV 뉴스에 보는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죠. 네. 이 여자 수상이 지금 이제 16년째 곧 접어들어요. 독일 역사상 최장수 수상이 된 거죠. 이분이 이제 기독교 민주당, 독일의 보수당의 수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이 표방하는 그런 체제는 소셜 마켓 이코노미예요. 사회적 시장 경제. 네. 사회적 시장 경제. 예, 시장 경제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소셜 해야 돼. 아까 프리랑 소셜의 차이죠. 네네네. 네. 소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약간 설명이 필요하죠. 네. 뭐가 자유시장 경제고 뭐가 사회적 시장 네. 경제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경제 시스템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이걸 가지고 사실은 20세기 내내 거대한 경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서로 경쟁을 했죠. 네. 예, 거의 80년, 90년 경쟁을 했어요. 네. 결판 났죠. 네, 결판 났어요. 네, 결판 나버렸어요. 네. 1990년에 결판 났죠. 네.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붕괴했어요. 아, 틀렸다고 결판 났잖아요. 그렇죠. 틀렸다고 결판이 난 거예요. 다시 네.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체제다. 이렇게 결판이 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100% 맞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네. 문제는 여기 이제부터예요. 이 시장 경제는 효율적 체제인 건 분명한데 인간을 잡아먹어요. 인간을 잡아먹는. 네. 네. 그러니까 독일에선 특히 이 부분을 야수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야수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야수니까 굉장히 잘 뛰어다니는 네. 아주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인간을 잡아먹는. 다 잡아먹어. 예. 그냥 프리하게 놔두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를 야수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음. 자, 그럼 잡아먹는다는 게 뭐죠? 두 가지예요. 존엄성을 좀 잡아먹는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 존엄성을 잡아먹는 게 뭐겠어요? 실업과 불평등이에요. 실업과 불평등. 여기에 따르는 빈곤과 불안. 그건 거기에 따라오는 거죠. 네네. 핵심은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5 내지 8% 정도의 실업을 상시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체제예요. 실업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다 실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것을 운용하는 일종의 비용, 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서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실업을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실업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셜,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프리하게 놔둬서 한국에서처럼 그것은 네가 게을러서 네가 공부 안 해서 네가 뭐 해서 전부 개인에게 모든 형태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죠. 네네. 실업 문제, 지금 불평등 문제 아까 한국에서 이야기했죠. 네. 그건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게 돼 있군요. 어마어마한 실업, 어마어마한 불평등 이것은 뭐 필연적인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예요. 그게 이제 보수당에서 한다는데 좀 주목하셔야 돼요. 보수당. 예, 네. 보수당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한다는 게 한국 사람들은 낯설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셜이란 말 쓰니까 네. 아니 보수당이 어떻게 소셜이란 말 쓰나?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주의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보수당이 있어야 좋은 진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경쟁을 해야죠. 한국의 비극은 좋은 보수당이 없다는 데 있죠. 네. 그리고 보수가 아닌 정당이 보수를 참칭하고 수구가 보수를 참칭하고 보수가 진보인 척하고 그래서 마치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뭐 정상적인 체제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모든 언론이 다 그래요. 모든 언론이. 그러니까 지금 보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보수는 굉장히 좋은 가치죠. 그리고 우리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좋은 보수고 그 보수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어요? 그것은 소셜이에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를 중시하는 게 보수예요. 공동체보다 개인을 더 중시하는 게 뭐예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를 더 중시해요. 그래서 특히 기본적인 공동체, 즉 민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 대표적인 분이죠. 그런데 지금 소위 보수라고 주장하는 자들 보세요. 공동체 이야기하면 빨갱이라고 공격하고 빨갱이라고 해버립니다. 역사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은폐하려고 하고 왜곡하고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가고 도망가요. 역사는 뭐예요, 여러분? 역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자면 네. 역사라는 것은 최근의 역사예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를 가능하게 한 최근 과거. 그 역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어느 나라든 근현대사를 역사 교육의 3분의 2 이상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 학교 다닐 때 근현대사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시험에도 안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요? 역사를 가르치질 않아요. 오. 근현대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들이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그 자리에 차고 앉아가지고 70년 동안 보수를 참칭해 오면서 보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이름이 상한 거죠. 오물이 묻은 거예요. 그거예요.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보수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그것을 상대하는 좋은 진보가 있어야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수구가 보수인 척하고 이건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건 확실합니다. 네. 이제. 그다음에 이런 좋은 보수의 가치 이런 것들에 접근해 있는 게 지금 민주개혁 세력이에요. 대체로 요 정도에 접근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보수죠. 말하자면. 보수네. 네, 그러니까 요 정부가 스스로 좋은 보수 정부가 되면서 말하자면 수구 세력을 정치의 무대에서 이제는 쳐내고 쳐내야지. 그 왼쪽 지형을 열어주어서 진짜 보수와 좋은 진보가 경쟁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헬조선이 극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너무 이 체제에 나 자신도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오늘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큰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최욱 씨 같은 경우에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반성 좀 해야 됩니다. 네, 이 체제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